다항함수, 또 다항함수라는 표현 나오죠. 눈여겨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항함수 fx가 다음과 같습니다. 극한을 구하시오. 다항함수를 맞추려고 시도를 하면 맞춰지겠습니까? 차수도 안 나와 있는데? 그죠? 예. 그러면 f의 fx를 맞춰내는 건 더욱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다항함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fx를 맞추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수렴하는 극한이 두 개나 나와 있으니까 이 수렴하는 극한을 이용해서 기존의 식을 표현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거죠. 뭘 사용하려고? 극한값의 성질을 사용하려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로 확인되는 게 있어요. 요 극한의 존재에서 확인되는 거. f0은 무엇이다? 0이다.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데 f1도 0이네요? 이 두 개를 둘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니, f1은 0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세요.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위에 꼴이 뭐가 되지? f1이 0이니까 결국 f0이 되잖아. 둘 다 중요하네. 예. 그럼 f0이 0이 되잖아. 즉 x가 1로 갈 때 분자가 0이 됐어요. 그러면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 모두 0으로 가는 극한이 3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때 여기 xx 모양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어야 돼요? fx가 있어야 돼요. 제 말 이해했어요? 이걸 치환해서 풀면 하수야. 치환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식이 원래하고 달라졌으니까 원래와 같은 모양 만들어야 돼서 다시 fx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잘 보니까 x-1을 인수로 갔거든요? 왜 이거 쓴 거예요, 선생님? 이거 써먹으려고. 그리고 남은 게 2x-1이에요. 근데 얘는 확정극한이죠.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쓴 식은 문제에서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인데 x가 1로 가는 상황에서 얘가 0으로 가면서 얘가 0으로 간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극한이 3이면 첫 번째 극한도 3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극한은 모양 똑같잖아요? 얘는 2가 되겠죠? 얘는 얼마예요? 1이 되겠죠? 답은 6입니다. 이런 걸 글로 이해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해설지를 보면 fx를 t로 치환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진짜 치환을 좋아할 것 같냐? 아무도 안 좋아한다. 아무도 그렇게 안 풀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굳이 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니네가 옆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적는 거야. 그래 보이지? 그래 보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n이 자연수일 때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n의 최소값은 알파이고 그때 극한값은 베타이다라고 했어요. 극한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꼴 판단해보니까 뭔가? 꼴 판단해보니까 뭔가? 꼴 판단해보니까 뭐예요? 오메. 꼴 판단해보니까 뭐냐고. 0분의 0 꼴이잖아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애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2개 있다고. 알겠지? 만약에 그럼 분자도 0으로 가는 애가 2개 있으면 0이 아닌 극한이 나올 수 있고 분자에 0으로 가는 애가 뭐 3개 있으면 0이 극한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한 개밖에 없다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도 지금 모양이 저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안 보일 뿐인데 모양을 적당히 바꾸면 분자에 x가 최소한 몇 개 생겨야 된다? 2개 생겨야만 뭐가 존재한다?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0으로 가는 데가 분자에 잘 안 보일 때 근호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식을 바꾸면 됐었죠? 여기 부호 바꾼 애를 곱하면 됐었습니다. 그죠? 예. 그런다고 하면 실제로 안 곱해봐도 위에는 뭐가 될 거냐면 1-x의 n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x의 제곱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x의 제곱에다가 1-x의 n제곱 더하기 루트 1-x의 제곱을 곱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n제곱이긴 하지만 아무튼 저거 완전 제곱이라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계산해서 좀 써볼게요. 계산해서 써보면 분자가
x의 2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의 n제곱 그리고 플러스 x의 제곱이 남게 되고요. 여기 x의 제곱이고 1 마이너스 x의 n제곱 더하기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남게 됩니다. 제가 분자에는 x가 최소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했죠? 2개요. 2개요. 그러니까 2개 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얘는 얼마인지 모르잖아. 얘는 얘보다 높을 거니까 상관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n은 최소값이니까 알파는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2개를 지우면 그죠?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얘 지워지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남은 거고 여기 1이 남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x의 2n-2가 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x를 0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뭐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x가 남아있다면 쟤는 0이 되겠지. 그럼 나머지 확정이니까 극한을 구해보면 얼마가 되냐면 0, 0, 분모 2고요. 분자에 마이너스 1 남았다고 했죠? 예. 그래서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알파 더하기 2베타는 얼마다? 1이다 라는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이깎게 무슨 어려운 문제야. 우린 골 판단을 할 줄 아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골 판단을 할 줄 알면 이런 건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해되니? 자,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x에 대한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gx라고 하자. 일단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f1은 0이죠. f2도 0입니다. 그러면 fx는 x-1과 x-2를 반드시 인수로 갖고 나머지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gx라고 해버렸네. hx라고 쓸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상수이면 참 좋겠는데 그잖아. 그럼 얘가 상수라고 하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x-1 약분될 거고 이제 약분해 얘 상수 a라고 해볼게. 그러면 x-1 약분하고 대입해보면 얘 마이너스 a가 1 나오거든. 두 번째 여기다 대입해서 x-1 약분하고 2를 집어넣잖아. 그럼 a가 2가 나와. 그럼 마이너스 a가 1이면서 a가 2인 방법은 없잖아. 안타깝지만 차수를 하나 더 올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안타깝게도 차수를 하나 더 올렸으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상수가 아니라 1차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됩니까? 네, 다시 한번 이제 이걸 1차식이니까 hx라고 해서 넣어볼까요? hx라고 해서 넣어보면 첫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h1이 1입니다. 두 번째는요? h2가 2예요. 이해됩니까? 예. 네. 그래서 hx를 가령 ax 더하기 b라고 잡으면 a 더하기 b는 마일이고 2a 더하기 b는 2다.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기만 문제를 푸는 거죠. 만약 돼? a는 3이네. 그리고 b를 왜 안 구합니까 선생님? 안 구해도 될 것 같아서요. 물어본 건 gx의 최고차의 개수일 뿐이었습니다. 네,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니?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54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 3차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평가원의 코드입니다. 평가원은 이런 식으로 식을 압축해서 적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잉크가 아까우니까. 개소리고요. 이걸 압축해서 적으면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난이도를 내리려면 뭐예요? 흑연은 좀 덜 아까우니까 이걸 4번 쓰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맞는 말이잖아. 4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물론 4번을 안 쓰고 저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잘 안 되는 학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만 우리가 푸는 게 아니잖아요. 평가원 이런 짓을 앞으로 자주 할 텐데 그러면 저거 식 4번을 쓰란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4개의 식을 주면 되는 건데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난이도를 더 끌어올리고 싶은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뭐부터 시작해야 되니? G1이 0이다 부터 시작해야지. G1이 0이니까 이게 0이잖아. 그런데 그러면 얘도 0이어야 될 거잖아. 극한이 존재하니까. 그런데 극한값이 0이잖아. 그러니까 이 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나요? 아니, 있어요. 두 3차함수 fx, gx니까 그러면 fx 남은 인수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다고. 알겠지? 근데 이 극한이 0으로 간다 해서 뭔가 얻을 수 있지. fx가 x도 인수로 갖는 거예요. 선생님, gx가 x 인수로 가질 수도 있잖아요. gx가 x를 만약 인수로 가지면 얘는 x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럼 얘 곱하면 4차입니다. 3차라는 조건에 위배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말하면 fx가 x를 인수로 갖지 않으면서 이 극한이 0이 되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야. 이미 x-1의 제곱이라는 2차 인수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x를 인수로 안 가지면서 어떻게 이 극한이 0을 만들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서 fx가 x 곱하기 x-1의 제곱이구나 라는 사실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gx는 x-이 있다는 것만 알고 아직 나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나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뭘 보고? 남은 두 개의 극한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친구들?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좋아요. 근데 그냥 이것도 꼴 판단해보고 싶은 거니까 gx는 모르니까 꼴을 볼 수가 없는데 꼴을 볼 수가 없다는 게 이상한데? f2 얼마니 얘들아? 2지. 뭐지? F3 얼마니? F3 얼마야? 얼마? 12예요. 그럼 여기서는 6이니까 그러면 G3이 2면 사실 되는 거잖아. 맞는 거 같니? 맞는 거 같냐고 물어보잖아. 맞아요? 네. 이거 합쳐서 그냥 볼게요. 극한을 합쳐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거 합친다면 합친다는 게 뭐냐면 그냥 귀찮으니까 따로따로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fx분의 gx, 그러니까 gx분의 fx라는 식을 그냥 봐버리죠. 그럼 어차피 x-1 하나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x와 x-1만 남죠. gx는 얘만 남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2 집어넣어보자. 그럼 분자에서 뭐 나오지? 2가 나옵니다. 3 집어넣어보자. 다시 분자에서 뭐 나오지? 6 나옵니다. 그 말은 여기는 어떤 식이 들어가야 돼요? x가 2로 접근하든 3으로 접근하든 항상 뭐가 되는 식이 들어가면 돼? 1이 되는 식이 들어가면 되죠. 그런 식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네가 x-2, x-3 더하기 1이구나. g4를 구하래요. 그럼 3 곱하기 2, 3 답은 9가 되겠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나아가 4개의 식을 지금 하나로 합쳐놓은 식인데 이 4개의 식을 그냥 펼쳐 쓰기만 하면 난이도가 확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상태에서 풀 수 있더라도 굳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뭐 손 4번 놀리는 게 뭐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4번 써가지고 관찰하면 되게 쉬워지는데. 알겠죠? 네. 문제 쉽게 바꿔서 풀이하시길 바라고요. 55번 보겠습니다. 55번은 저 색칠된 삼각형의 면적을 R에 대해 쓰기만 하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객관식 선식을 보면 알겠지만 SR은 R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0이 하는 극한이 나오겠죠?
아, 쟤가 R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구나. 근데 밑변이 R이잖아요. 그럼 높이만 구하면 문제를 푸는 거죠. 쌤말 무슨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냥 이렇게 해서 피타를 쓰면 답이 나올 거야. 맞잖아. 그래서 여기 뭐 여기가 1이고 여기는 1-R이니까 피타 써서 이 높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근데 1-R이 아니구나. 뭐 여기 X하고 자꾸 1-X하고 자꾸 뭐 하면 돼. 하면 되는데 나 이렇게 안 할 거야. 나 이렇게 풀지도 않았고. 열심히 쓰고 있니? 하고 싶으면 해. 하고 싶으면 하는데 우리가 이전 과정이 뭐였니? 수학 1이었지. 우리 이전 과정은 수학 1이었잖아. 그래서 좀 재밌게 풀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풀려고. 뭐야 됐어. 자, 이 삼각형은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니? 여기가 1이기 때문에 1분의 R 하면 되니까 저 색칠된 삼각형 말고 내가 방금 만든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곱해서 R 곱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이 삼각형 왜 썼는데요, 선생님? 여기가 1이잖아. 여긴 R이잖아. 그럼 너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잖아.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면 우리 뭐 쓸 수 있지? 감사합니다. 헤론의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헤론의 공식을 쓰자. 뭐가 필요하죠? 세변의 길이 합이요. 세변의 길이 합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2분의 R입니다. 2로 나누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1 더하기 2분의 R을 써요. 얘가 기준값이고 여기서 변 하나씩 빼면 되죠. 1 빼면 2분의 R, 또 1 빼면 2분의 R, R 빼면 1-2분의 R입니다. 그럼 실제로 얘는 2분의 R 루트 1-4분의 R 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R만 곱하면 색칠된 부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SR은 2분의 R 제곱 루트 1-4분의 R 제곱이 되겠죠. 근데 애당초에 내가 R 제곱을 인수로 가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실제로 갔죠. 왜냐면 얘하고 약분해야 유한 확정값이 나올 거니까. 그럼 나머지 확정극한입니다. 답은 얼마겠어요? 2분의 1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분명히 수학 1에서 해석 공식을 써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 풀 때 실제 사용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배운 내용을 자유자재로 쓰고 싶다면 자꾸 의도를 가지고 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걸 사용한 횟수가 늘어나고 사용한 횟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남들은 생각 못하는 상황에서 아 그걸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게 나한테 아주 익숙해져서 그냥 숨 쉬듯이 골라지는 상태면 의도적으로 쓸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내가 배웠는데 좀처럼 그걸 잘 못 떠올리는 것 같다. 앞으로 나 그걸 잘 떠올리고 싶다. 그럼 어거지로 막 쓰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연습할 때 오히려 더 돌아가는 풀이를 하더라도 난 이걸 꼭 써보고 싶어.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쓰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 좀 더 쉽게 떠오르게 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질지 모르니까 다양한 옵션이 비슷한 빈도로 떠올려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특정한 것만 계속 좋으면 그걸 썼을 때 불리한 문제를 만나면 되게 긴 풀이를 하게 된다고. 알겠지? 다양한 거를 다 적당히 쓸 수 있는 상태가 훨씬 더 좋습니다. 뭐 하나의 특별히 전문적인 것보다. 알겠죠?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까지 오답을 했고요. 이제 연속을 좀 봐보죠. 11번. 얘는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나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연속함수의 성질 보면 연속함수의 성질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극한값의 성질에서 기인한 연속함수의 성질. 두 함수 fx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첫 번째 kfx, 두 번째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세 번째 fx 곱하기 gx, 네 번째 gx분의 fx. 상수배 합차 곱목의 위치에서 연속이다. 맞아요? 두 번째 합성함수 연속성이 있죠. f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g의
f의 a가 b이며 gx가 x는 b에서 연속이면 y는 g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뭐 얼른 안 떠올라도 돼요. 알겠죠? 얼른 안 떠올라도 되고 그냥 뭐 풀 줄 알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연속함수의 성질들은 뭘 얘기하냐면 연속이고 연속인 걸 상수배를 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합성을 했을 때 연속이 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의문이 이거죠. 불연속인 게 있으면 어떡하죠? 불연속인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면 진작 알려줬다니까? 몰라. 얘들도 불연속이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불연속이 함수와 연속이 함수를 더했는데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함수와 심지어 불연속이 함수를 곱했는데 연속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두 함수를 더했는데 얘도 0에서 불연속이고 얘도 0에서 불연속이지만 이걸 불연속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 라는 얘기죠.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럼 확신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함수하고 보셔야죠. 함수의 연속성 판단은 함수하고니까. 내 말 맞니 안 맞니 친구들? 맞죠? 그런데 함수 값은 얼마냐? 1이네. 그렇지 않냐? F0은 1이고 G0은 0이니까 1 아냐? 아니야 아가들? 영은 1이고 맞잖아. 네. 함수값 0입니다. 그 다음에 극한값 봐봐요. 좌극한이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얘는 0이에요. 얘는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좌극한도 1이네요. 둘이 더하니까. 우극한은 얘는 1이고 얘는 0이니까 1이에요. 그러니까 함수하고 세 개 다 똑같은데 이게 연속이죠. 불연속인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알 수가 없다. 불연속인 것들은 다 확인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연속 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연속과 연속을 가공했을 때 연속이 된다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몰라요. 확인해야 됩니다. 곱했을 때 연속이 되냐? 함수값 얼마죠? 위에서 이미 확인했잖아요. 0이죠. 좌극한 0입니다. 우극한 0입니다. 연속이네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함수하고 뒤에다 0이니까 0이고요. 1에서 연속이냐? 라고 하면 함수값 얼마죠? 1입니다. 좌극한은요? 0이죠. 벌써 틀렸네요. 네, 답은 기억니은. 됐죠? 연속성 판정하려면 함좌우 딱 3개 보시면 되고 함수값 먼저 보세요. 왜냐면 좌우 극한이 같은데 함수값하고 달라서 불연속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을 먼저 구했어. 그 다음에 좌극한을 구하잖아? 그럼 둘이 안 같을 거거든. 우극한은 안 구해도 돼. 함, 좌, 우 순서로 보는 게 경제적입니다. 좌, 우, 함 보지 마세요. 극한 구한 다음에 함수값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알겠죠? 함, 좌, 우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 조건이 뭐냐? 함, 좌, 우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세 개의 값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2번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연속함수의 성질이 나옵니다. 얘가 연속인데 연속인 걸 두 개를 곱했으니까 연속함수의 성질이 다 당연히 연속이죠.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 있잖아. 절대값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되어 있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절대값을 씌웠는데 연속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연속입니다. 왜냐면 절대값 함수는 뭐예요? 그냥 x축 아래 보면 접어 올리는 거잖아. 접어 올리면 끊어지니? 안 끊어져. 원래 이어져 있었다면 접어 올려도 여전히 이어져 있죠. 그쵸? 예. 디귿만 판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값 fx가 이런 건 계속이잖아. 자, 이런 거는 x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함수가 뭐 이렇게 오고 있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 이렇게. 그럼 a에서 불연속이었을 거 아니야. y는 fx가. 2를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한 함수를 그렸어요. 근데 절대값 fx의 절대값은 연속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절대값 때문에 연속이 돼버리죠. 이 길이가 같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절대값 함수가 연속이었다고 해서 원래 함수가 연속이라는 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연속이었는데 좌우가 다른 극한에 갔는데 절대값은 갖고 구원 반대 형태에서 절대값 때문에 우연히 연속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틀렸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그래프 주어져 있고요. 얘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은 얼마냐?
얘는 그냥 함정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좌극한이 뭐가 되냐면 1 곱하기 1 더하기 k겠죠. 이게 좌극한이에요. 그 다음에 우극한과 함수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에 보게 됩니다. 우극한이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k입니다. 여기 그냥 풀어보면 k는 1 나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틀리지 마시고 질문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어떻게 틀려? 틀리기도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함정만 보면 답 나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6번 fx와 이차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g0 이차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겠죠. 이거 보세요. x는 1로 갈 때 극한 존재하니 안 하니? x는 1로 갈 때 극한 존재 안 해?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친구들아. 안 하지 않니? 맞잖아. 자, 그런데 불연속이잖아. 내가 불연속의 이유를 알면 좀 좋다 그랬지. 그래서 나는 불연속의 이유가 알고 싶어졌어. 보니까 얘가 가분수거든? 맞잖아. 가분수 진분수로 분해해보면 이렇게 되니? 그럼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가 x는 1을 하고 y는 2를 점근선으로 가지면서 얘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1의 좌극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1의 우극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다항함수를 곱했더니 이차함수를 곱했더니 갑자기 실수 전체에서 연속, 즉 x는 1에서 연속했단 말이죠. 그러면 x-1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못 가게 해야 연속이 될 거 아니야. 못 가게 한다는 말은 gx가 x-를 갖고 있다는 말이겠지. 그래야 얘랑 곱하면서 x-1이 약분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x-1 곱하기 무엇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제 말 이해하겠니? 친구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니? 그래서 얘가 왜 불연속인가? fx의 불연속의 정체가 무엇인가? 좌극한이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를 발산하기 때문이다. 아, 그렇다면 곱해서 연속 함수를 만들려면 gx는 반드시 x-1 인수로 갖고 있어야 그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를 발산하는 애를 진정시킬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해봐 친구야.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x-1이 하나 있다면 다른 인수가 하나 더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인수가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예. 근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인수가 다 하나 더 있으면 괜찮을까? 자, 극한 한번 봐볼게. 지금 극한이 일단 존재해야 된다 해서 x-1 인수가 있다는 거 알았거든? 그럼 실제로는 얘가 1인 건 아니니까 이렇게란 말이지. 얘가 없어지잖아 지금. 맞잖아. 그치? 그럼 2를 좌우 접근하면 얘는 2가 될 것이다 라는 거지. 2를 좌우 접근하면 이거 나머지 하나 1차 인수니까 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럼 함수 값을 볼까요? F1G2를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2G1이 돼요. 그럼 이 극한의 결과가 2G라고 같아야 되죠. 그러지 않니? 그러지 않아? 제 말 듣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 극한의 결과가 여기서 이제 2가 나올 거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함수값이 나오겠죠. 이건 G1이라고 볼 수 없어요. X만을 약분한 거니까. 맞잖아. X만을 약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1차 인수에다가 2를 대입한 거죠. 그게 G2라고 같다예요. 근데 G1은 어차피 0이었습니다. X-1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럼 같으려면 얘도 결국은 그냥 X-1이야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X-1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실은 A 곱하기 X- 이런 꼴이라고 해야 되죠.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1이란 말 없잖아. 그럼 여기도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실제로는 gx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고 g0이 2라는 뭐 때문에 준 거예요? a 결정하고 준 거예요. a가 2가 되겠죠? 그래서 g5는 2 곱하기 16이니까 32가 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불연속인 이유에 대해 좀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게 좀 좋습니다. 그냥 불연속이라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불연속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서 불연속.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좌극한 또는 우극한이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면서 불연속일 수가 있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어떤 특정한 상수값으로 수렴하는데 그 값이 같지 않아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도 존재하는데 그 두 개의 값이 같지 않아서 불연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연속을 보면 이 중에 뭐 때문에 불연속인가 생각한다면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를 풀기가 훨씬 쉽다. 그냥 불연속이라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이 아마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 fx 분수함수죠. 와 2차 함수 gx에 대하여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fx가 그러니까 얘가 사실 연속이라고 했는데 fx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도 뭘 발견하냐? a 넣었을 때 저거 0 돼야 되네. 방금 배웠잖아. 얘가 A에 접근하면 뿔만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얘가 그걸 진정을 시켜줘야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래서 GA는 0이어야 돼요. 이 연속이 되려면 연속 조건 다 쓴 것도 아니야. 그냥 단순히 극한만 존재하려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GA는 0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GA는 A제곱 마이너스 AB예요. 이게 0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a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0이겠네요? 맞는 것 같습니까? 한 가지 이걸 해도 되나 모르겠네. 우리가 이런 풀이를 할 때 뭘 깔고 있는 거냐면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2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돼 가지고 fx는 그냥 1이에요. 그냥 x가 마이너스 2에서 정의가 안 될 뿐. 그렇지 않냐?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겠네. 안 되진 않잖아. 내가 처음에 저거를 분수함수라고 읽었잖아. 제 실수입니다. 분수함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함수인 경우와 분수함수가 아닌 경우를 일단 구분하는 게 첫 번째네요. 문제 어렵네요. 알겠죠? 예. 첫 번째, 분수함수가 아닌 경우. 분수함수가 아니라는 건 a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분수함수인 경우. 이때는 a 곱하기 a 마이너스 b가 0이면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건 내가 먼저 풀었던 거죠. 그냥 분수함수로 생각하고. 자, a가 마이너스 2라고 할 때 먼저 볼게요.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fx는 그냥 1이잖아요. 1, 2라는 숫자야. 그럼 여기다가 그냥 1, 2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gx이고 그냥 8인 거예요. 맞잖아? 그러면 gx의 a에서의 함수값, 즉 g-2겠죠? g-2는 4 더하기 2b거든요? 이게 8하고 같으면 연속이 되는 거죠. 이때 b는 얼마예요? 2입니다. 그래서 이때 a, b는 마사입니다.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얘를 놓쳤더라도 문제 푸는데 딱히 지장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답은 나왔을 것 같은 느낌.
이해하시죠? 예, 근데 분수함수일 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A가 0일 때하고 A하고 B하고 같을 때도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A가 0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X가 0으로 접근할 때 X분의 X 플러스 2 곱하기 GX 그죠? 예. 얘가 존재하고 그게 GA 0하고 같으면 되네요. 그런 거 같죠? 0 맞나? 시간이 다 돼가지고 헷갈리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예, 다음 학생들 와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별로 안 어려워요. 이 다음부터는. 예. 하여튼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드리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